이왕 전화 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쿠팡은 고객들이 좋아요, 싫어요를 할 수 있잖아요. 기사에 관련돼서. 네네. 요거는 혹시 뭐, 기사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항목, 고객평가, 그리고 평시 수락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 파트너님의 평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평점을 보고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파트너님 사이에서 주문권에 대한 배정 관련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딱 나왔습니다. 왜 이리 깁산 라이더가 많은가 했더니, 그래서 이제 1, 2, 3, 비상사태,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이건 저도 동의하지 않죠. 이런 사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여기서 보는 건 그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에 있던 직업이었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또 힘들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세금을 띄어갈 때 코드는 나왔어. 배달 대행으로 해서 나왔어요. 근데 직업적으로 인정받는 코드는 아직도 안 나왔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랫폼화 돼가면서 배달이라는 직업이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단순 6개월, 이제 이런 말 난 듣기 싫어요. 이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 여기서 조금 일하다가 돈 벌어서 뭘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수 쳐주고 인정해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지금 일하는 게 만족해. 그리고 위험한 것도 좀 천천히 타고 신호 준수하면서 하면 위험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저도 60세까지 안 됐잖아요. 할 수 있는 직업적 틀, 테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때까지 없던 플랫폼 시대였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 이건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랑 김문수 대선 후보던 하여튼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특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라이더랑 만나는 것도 발언권은 없었지만 국연위원장을 만나는 거 해서 했었죠. 키워드를 딸 때 우리가 배달로서 사람들이 뭉쳐있지 않고 배달 노조가 없었다면요, 이 배달료는 2,500원까지 추락? 이런 단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 안 나와요. 나는요 5년 동안 배달 라이더 뉴스 방송을 해왔지만 이제야 이게 이거 어째서 이거 나오는 게 어째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요 그냥 배달은 떠나야 되고 배달이 알바지 직업이냐, 그리고 2,500원 이런 말도 안 써줘. 우리 이게 우리를 포커스로 맞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힘이 모여서 배달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가 받는 운임의 기준을 정부 이렇게 해서 최저를 정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우리 배달 라이더랑도 비슷해. 봐봐요. 운임을 적게 주면 화물 노동자들이 소득을 채우기 위해 과소, 과로, 과적을 하게 되어 이는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난 아직도 땡땡 세상에, 배달 땡땡에, 야, 단가 내려갔으면 12시간, 13시간, 14시간 해. 16시간 해. 단가 내려갔으면 밥을 먹는 시간 줄여. 그래서라도 해. 그거요? 플랫폼의 하수인이야. 알바 새끼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단가 떨어졌는데, 이 말을, 화물 노동자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볼게요. 화물 노동자 사이트 가서, 우리가 안전운임제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가 떨어져. 그럼 거기에 있는 아저씨들이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타, 일을 더 해 라고 말하는 등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 글 안 써. 근데 플랫폼의 하수인, 플랫폼의 알바라면 쓰겠지. 시간 녹이라는 말. 이제부터 보세요. 제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배달 라이더고 내가 단가 따라줘서 10시간에서 이래도 얼마 벌었던 게 떨어진 거면 이걸 시간 녹여서 해라고 같이 말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어. 세상 차에. 그렇게 말하는 놈은 강퇴하고, 왜냐면 뿌락지 알바로 아직 잘라버려야지. 근데 그거를 장려하고 있어. 아무런 기술도 없는 것들이 주 200 이상씩 벌어도 부족한가. 야, 프레임 진짜 수익 인증 그만해라. 그래도 쟤들 월 500 이상 벌어?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이거 싫어요. 이게 수익 인증의 진짜 최악의 문제인 거예요. 비 오는 날 하루 얼마 벌어놓고
이게 이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계산해서 야 그럼 25일 하면 얼마야? 비 오는 날 그거 얼마? 얼마?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하루에 10 이상 올리기도 힘들어 요즘에는. 만약에 뗄 거 떼면 10이야 진짜. 오늘 13시경 일을 하다 집에 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배달을 시켰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13시 30분 경이어서 10분 더 늦었다. 13시 41분 경에 배달이 도착했다. 배달이 오는 소리가 들려 저희 집 현관 CCTV를 보았는데 분명 어플상 운송수단은 오토바이로 되어 있는데 배달을 들고 온 사람은 복장이나 모든 게 라이더가 아닌 그런 복장이었다. 그리고 그 쿠팡이 상담사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운송수단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확인 후 담당 부서로 넘겨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보면 여성분이에요. 오토바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도 뭐 오토바이를 등록해놓고 자동차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코를 더 잘 준다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몰라. 도토바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3km 걸어져 있대요. 3km. 일트 채팅 상담. 고객님 확인해보니 배달 운송수단 오토바이로 확인되는데요. 여기 지금 고생이죠. 동영상 보세요. 이게 오토바이로 배달 온 라이더인가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잡아내야 돼. 다계정이든 운송수단 위반이든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야, 너 왜 오토바이인데 예를 들어 아니 오토바이인데 자전거로 등록해서 타. 이런 거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문화가 생기면 좀 뭐라고 하냐 쫄린단 말이에요. 자전거로 등록하는 이유가 뭐겠어. 단거리만 가려고 하고 지금이야 이제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옛날에는 단거리 위주의 꿀꿀 먹어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악마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쳐내야 된다. 계약 해지 사항 아닌가요? 쿠팡이츠에서 뭐 배달 경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 진행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올해 최고의 개그 사건. 이거 보시려고 아마 형님들 다 들어오셨을 거야. 이 민영주님이 방금 쿠팡하고 동시 수령 관련 통화 해가지고 정책 위반이 아니다. 배민하고 쿠팡 동시 수령해도 되는데 배민 거 말고 쿠팡 것부터 배달하면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녹취가 나왔어. 그래서 저한테 녹취를 제보했죠. 제가 이거를 이대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유튜버 정조라고 합니다. 동시 수령권에 관해서 이거 내가 다 보냈습니다. 쭉쭉쭉. 쭉쭉쭉. 그래서 근데 방송 시간 1시간 전에 이거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니언즈가 민영주님이십니다. 방송 녹취 공개 중에 팀장이 전화 왔다고 합니다. 팀장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미 버스는 떠난 방송 보고 전화했네. 이런 식으로의 내용이 이제. 그래서 쿠팡 동시 배달 수행 안 된다. 지금 전화 와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녹취가 있냐? 녹취가 있대요. 올해 개그맨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계정 관련돼서 1부 녹취부터 일단 듣고 2부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배민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녹취기 때문에 한쪽 귀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양쪽으로 들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센터입니다. 어떤 일 도와드릴까요? 그 동시 수행하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건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동시 배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쿠팡하고 배민하고 같이 타시는 분들. 네네네네. 지금 의심 가시는 분을 한번 봤는데, 네네. 배민 커넥터 콜을 잡으시고, 그것도 수행 중이신데 쿠팡 콜도 수행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거 동시 수행은 어찌됐건 위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신고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제가 주문번호는 못 봤는데 제 영상에는 찍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인 안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바로 확인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그 해당하는 그래서 확인한다고 하고 다른 상담사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제가 자른 거예요, 바로. 파트너가 지금 쿠팡도 배달을 하고 배민도 같이 수행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시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이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 앞에서 실수로 배민 커넥터를 켰는데 네네. 배민에도 그 잡혀있는 게 보였고 쿠팡을 켰는데 쿠팡도 2개 잡고 지금 픽업해 나가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 유관부서에서는 이제 이치 이외에 다른 플랫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서 이제 배달 지연이 된다거나, 뭐 배달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파트너 이용 정책이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시 수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수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뭐 배달이 지연이 됐다거나, 혹은 배달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제 저희 쿠팡 배달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정상적인 배달을 수행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럴 땐 저희가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위법이 아니네요? 어찌 될까? 정상 범위 안에만 배달하면은 위법은 아니란 얘기죠? 아이디가 두 개란 얘기가 아니라 배민하고 쿠팡을 동시 수행 픽픽을 둘 다 하려고 하는데 원래 남의 타 플랫폼 걸 키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고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키면 안 되는데 고객이 GPS 보다가 클레임 문제를 건다, 음식의 문제를 건다. 그러면 너가 물어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냥 고객이 문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클레임 안 걸면 동시 수행해도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만 안 주면 노상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쿠팡을 먼저 가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배민을 배달해야 되는 시간에, 저희 쿠팡을 배달하는 시간에, 벤을 배달해서 저희 쿠팡이 배달이 많이 지연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일단 저희 배달을 이제 우선적으로 배달 진행하셔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배가. 그러니까 완전 개콘이지. 그래서 이거를 방송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미니언즈님이 지금 연락이 왔죠. 여기 미니언즈님 팀장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팀장이랑 통화한 내용을 그때 받았거든요. 받은 걸 제가 이제 녹취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세요. 시간. 팀장이 전화 왔어. 그러니까 오후 3시 53분은 제 방송 중인데 내가 방송 중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팀장 전화 온 거.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 전화가 온 거야.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쿠팡이츠 공식 메일에 문의 넣어놨다고 2시에 보냈다고 했죠. 방송 3시 전에 팀장에서 전화 왔다고 해서 방송 중간, 그러니까 3시 한 10분, 아니 3시 20분 정도의 중간에 전화 온 거야. 그래서 그 쿠팡 팀장이랑의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팡이츠 고객센터에서 운영실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파트너님 되십니까? 네.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전일자에 저희 김 상담사를 통해서 지금 배달의 민족권과 지금 타 플랫폼을 동시에 운행을 할 때에 대한 문의건을 좀 말씀해 주셨던 건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해당 상담사가 좀 응대에서 좀 자주 미흡한 부분을 보이는 것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도중.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모니터링 못 한다니까? 하루에 상담사가 그러니까 몇십 명 있고 그게 몇천 건, 몇백 건을 상담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걸러내는 게 아니야. 모니터링은 어떤 걸 걸러내냐면 이 상담사랑 소비자랑 뭔가 싸웠어. 그게 클레임이 올라갔어. 그러면 팀장이 그걸 듣고 모니터링 하는 거지.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민영지심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 이건 쳐보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 엄청 큰 에서 고객센터에서 10개월 일했댔잖아요. 문의를 뭘 남겨놓던가, 이거 제가 뭐 싸웠어요. 아니면 고객이 클레임이 강해요. 이런 것들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잘 끝났잖아. 방금 전 전화통화. 근데 이걸 왜 모니터링을 해 갑자기? 그것도 점심에. 중에 저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잘못된 안내가 나간 것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검증을 하자마자 좀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잠시만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해보세요. 아, 예. 귀한 시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당시에 저희 파트너님께서 저희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을 동시에 수행을 할 때 문제나 제재 등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을 때 지금 상담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제재 조치나 또는 뭐 특정한 지연 상황이나 이런 건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일부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건이 있는데요. 해당 건을 조금 완연하게 잘못된 안내를 드렸었던 것으로 또 저희 파트너님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야. 그냥 죄송하다 하면 돼. 뭐 잘못 안내야. 지네가 원래 사실 댓글 그런 거 많았어. 얘네 암묵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이용해라 하는데 그게 암묵적인 상황에서 말로 나온 거야. 자기네 암묵적인 머릿속은 제 생각엔 그리고 뇌피셜입니다. 또 이상한 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말로 나온 거야.
라이더한테. 그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서 터인데 잘못된 내용으로 좀 안내를 드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뭐 약관에도 그렇고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쿠팡 이츠의 주문권을 수행을 할 때 이제 타 플랫폼이 아닌 쿠팡 이츠의 주문권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타 플랫폼에 대한 동시 주문권을 수행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유관부서를 통해서 확인 후에 제재나 또는 제한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건이 마치 지금 제한을 하더라도 그 동시 운행을 하더라도 뭐 배달 수행 자체의 지연이나 문제만 없으면 운행을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좀 상담사가 임의적인 안내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서 급하게 녹취 검증을 하다가 확인하자마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제가 정책 위반인 걸 알고 있는데 네네네. 신고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고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그 주문번호 확인이 안 되니 네네. 상점에 방금 아마 픽업 처리된 주문번호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좀 확인 좀 해달라 하고 전화를 한 건데 그냥 뭐 이상 없으면 위반이 아니고 위상이 있으면은 위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하고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애초에 이런 건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같은 행위를 하는데 뭐 배달이 조금 누구는 뭐 정말로 막 위반하면서 빨리 가면은 지연이 없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두 건을 했을 때 또 의근이 근데 꼭 유튜브 본 건 아닐 수 있다라는데 그게 유튜브 하는 시간에 제가 메일 보내기 1시간 전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제 녹취 공개 터트린다라고 했을 때 왔다라는 그 시간인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아침이나 그날 저녁에나 뭐라면 다른 시간에 전화가 왔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아. 근데 유튜브 하고 있는 중간에 연락 왔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말한 대로. 전 제가 10개월 동안 일했다니까요. 팀장이 전화 왔어요. 지금 방송 중에 이거 지금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바꾸는 거 아닙니까? 쿠팡이 동시배달 수행 안 된다. 지금 전화도 받았다고 한다고. 유튜브 뭐 방송 전이든 다 돌려봐서 받겠지. 제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 10개월 하는 동안 여러 개 많이 겪었어요. 그 옛날 고센에서 할 때. 제가 그 프로세스를 압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한을 하고 이런 그 자체가 그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건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저희 파트너님이 오히려 더 잘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면 더 내용을 잘 알고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파트너님이 신고를 해주시거나 또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100%다 걸러내거나 잡아내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분명히 저희도 내부 모니터링이나 그 외 또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한다라면은 검증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뭐 이런 제보를 받아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생기면은 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절차를 이루어져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파트너님께서 뭐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지금 옆에 어떤 파트너가 두 건이 가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내가 봤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면은 사실은 저희도 이런 유선 상만으로는 추가적인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어렵거나 이럴 수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저희 파트너님께서 명확한 주문번호를 뭐 알고 계신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특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은 유관부서를 통해 지금 저희가 전달해 주신 정보를 좀 전달을 해서 추가적인 뭐 확인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쿠팡이츠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뭐 이런 검증이 명확하다 했을 때에는 뭐 이런 그 유관부서에서 단계적인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접수를 했을 때 저희가 그 근거로 무조건 이제 다 100% 검증을 하거나 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접수해 주신 건이 전 건 다 뭐 이런 파트너님들 그 외 파트너님들의 문제건이 전 건 다 확인을 해서 100%다 조치가 될 거다라는 좀 이런 그 단언까지는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번호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가짜로 예를 들어 자전거 등록하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진짜 번호판을 할 리는 좀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내용 뒤의 내용은 조금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랑 조금 뭐라고 하냐 엮이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전화 오신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쿠팡은 고객들이 좋아요, 싫어요를 할 수 있잖아요. 기사에 관련돼서. 네네. 요거는 혹시 뭐 기사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고객님의 평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네. 파트너님 평가.
했을 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일단 단순히 고객님의 평가뿐이 아니라 저희가 고객 평가, 수락률, 배달 완료일, 총 배달 건수 같은 것을 종합을 해서 이제 평점, 흔히 말하는 평점을 주, 월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평점 시스템은 이제 저희 동일한 상황일 때 배정되는 파트너님의 주문권의 배정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거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공정거래 선배차랑 이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이거 그 거절 안 하고 수락률 좋고 뭐 잘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에서의 먼저 뭐 배차할 수 있다? 이거 선배차 공정거래위원회 있잖아. 난 이거 아니라고 믿는데 이것도 오늘 또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이거 있어. 공정거래 선배차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베풀 쿠플의 콜 몰아주기 대하여 베풀 쿠플 자체도 베풀 쿠플에 먼저 콜을 들어가는 선배차 때문에 공정위 민원은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정위는 그거 선배차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별로 멍청하게 못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배차가 맞으면 우리가 공정 거래가 안 되잖아. 누구한테 뭐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계속 압박을 해서 노조랑 뭐 쭉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이거 뭐라고 하냐? 뭐라고? 단순 고객님의 뭐 좋아요가 많다. 이거 다 좋아요니까 그 100%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항목 고객 평가 그리고 평시 수락률 배달 완료율, 총 배달 건수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 파트너님의 평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평점을 보고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파트너님 사이에서 주문권에 대한 배정 이게 그거라니까? 이게 바로 자기정이 얼마나 무섭냐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거를 잘 모르니까 자기정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거 베풀 쿠플에서 더 심각해요. 저분이 자기가 베풀로 들어가는 무슨 사람입니다 하면서 했는데 베풀 하시는 사람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배민거래 쿠팡 씨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요. 내가 다계정이야. 내가 베풀에서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콜이 3개야. 그러니까 아이디가 3개야.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아이디야. 정정당당하게 베풀로. 그러면 지금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3개 중에 2개가 콜이 울릴 수 있죠. 가능성이. 3개니까 하나 안 울린다 해도. 그러면 얘는 하나가 울릴지 안 울릴지 울렸다 쳐봐. 얘는 2개 중에 하나가 똥이면 똥 버리고 좋은 것만 가. 계속. 무한으로 돌아. 좋은 것만. 3개 정도 하면 무한으로 돈다고. 근데 얘는 3명 3대1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콜이 안 들어와. 이해가 되시려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베풀 들어갔는데도 이 다계정은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엄청 열을 내서 지금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계정들은 단가가 떨어져도 여러 개 아이디나 미션비 추가되는 거 꿀로 가. 예를 들어 금액이 좀 떨어져도 꿀 라인이야. 그러면 그냥 타겠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콜이 단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엄청 계속이야. 그래서 다계정은 쓰레기라고 해야 돼. 무조건. 그냥 저놈은 완전 쓰레기다. 우리처럼 하나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봐요. 딸기우유님 제가 말한 게 미션 다 먹는다고. 아이디 3개, 4개 돌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만 열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2개 다 먹는 거야. 같은 시간이면 힘들 수 있지만 시간대가 또 다를 수 있다. 10시부터 시작하는 미션도 있고 12시 11시 반부터 시작하는 미션도 있는데 다계정은 충분히 잡아야 돼. 그리고 플랫폼 우리 관계자분들 잘 보세요. 다계정은 고객한테도 안 좋아요. 다계정은 욕심 부려서 하는 새끼들은요 어떻게든 더 욕심 부리려고 해. 만족이란 걸 몰라. 그래서 묶어갈 수 없는 것도 비피크라고 하면 억지로 묶어가려고 그래. 운송수단 위반이야. 그래도 그나마 플랫폼 짱에서 예를 들어 이제 자전거 등록하고 오토바이 타면 빨리 가니까 좋아서 해외 이럴 수 있는데 다계정은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요.